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식강으로 사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중에 챕터 1,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법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오늘 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펜 드시고 노트 펴시고 우리 수업 집중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과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건 뭘까? 인권. 네. 먼저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이게 바로 인권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누려야 하는 권리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옆에 적어보세요.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에.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가 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인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의 특성이 뭘까? 여러분 인권의 특성을 별표 치세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천부성. 천부성은 뭐예요? 하늘에서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가 인권이다. 그래서 인권은 뭐 하는 거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두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누리는 권리. 인종,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상관없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다. 사회적 지위나 종교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불가침성. 이건 뭐예요? 누구나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구성은 뭐예요?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평생토록 주어지는 게 인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인권 보장의 역사.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배경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근대 시민혁명 이전까지 권력은 절대 군주, 왕, 귀족, 성직자 등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시민은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절대 군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돈이 있는 귀족들만 사람 취급을 받았고 그 외에 평민, 다른 여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투표권이 없었다. 이렇게 권리의 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부인권 사상 및 계몽 사상, 사회계약설 등의 영향으로 이 두 개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향으로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몽사상은 뭐예요?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었어요. 이게 특징은 뭐냐면 합리적 이성.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불리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이런 거에서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상이 계몽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계약설은 뭐예요? 국가와 개인이
계약을 맺어서 그 권리를 우리 인간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라는 사상.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보장을 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일어났던 게 바로 뭐예요? 시민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민혁명이 진행되어지고 인권이 보장이 되어져요? 17세기, 18세기 시민혁명으로 여기서 시민혁명 여러분 뭐 있어요? 영국 명예혁명 뒤에서 이제 우리 볼 건데 그리고요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혁명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권, 평등권을 명시하는 선언들을 발표하고 시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앞서 왔던 3대 시민혁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민혁명은 몇 세기에 진행된 거예요? 18세기. 몇 세기? 18세기에 진행이 되어졌지요. 영국 명예혁명부터 봅니다. 영국 명예혁명은 짝꿍이 뭐야? 권리장전이야. 권리장전. 여긴 진짜 짝꿍으로 기억해야 돼. 의회가 전제 군주를 폐위하고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세계 최초의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토대로 마련되어졌고 왕에게 청원할 권리를 이제 위임받는 거야. 시민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 금지, 의회 의원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명시하였다. 한마디로 영국 명예혁명은 어때요? 제임스 2세의 의회를 무시한 정치로 의회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왕을 교체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에게 권리장전 여기서 뭐냐면요. 각서라는 의미예요. 각서. 권리장전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 정치가 시작됐어. 입헌군주제가 뭐야? 왕은 있는데 그 왕은 이제 막 군림하고 막 명령하고 해요. 그런데요,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왕은 있긴 있는데 힘이 없다. 지금 어디로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영국을 볼 수 있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자리에는 있으나 뭔가를 명령하거나 통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게 영국 명예혁명의 입헌군주제가 정치가 시작되어졌죠. 두 번째로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미국이 영국의 차별에 대항하여 독립혁명을 일으킨 게 미국 독립혁명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했던 거예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걸로 즉 뭐예요?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졌죠. 대통령제.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으로 여러분들이랑 짝꿍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문. 기억해야 돼. 미국 독립선언문 짝꿍으로 많이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은 어때요? 프랑스 대혁명은 구제도의 모순으로 구제도의 모순이 뭐야?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신분제 사회로 왕과 귀족과 성직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평민은 엄격한 신분 제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체계였어요. 그렇게 차별받았던 시민들이 절대 왕정에 대항하여 왕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 제도에 대항하여서 봉건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게 프랑스 혁명이죠. 그래서요. 관련 문서로는 뭐 있어요? 인권선언. 시민에게 천부인권, 재산권, 자유권, 저항권 등의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졌다는 거죠. 여기 특징은 여러분 저항권 그리고 주권, 재민 주권,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한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정권이 보장되어지기를 애썼어요. 참정권은 뭐야?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집중하세요. 시민혁명 이후에 직업,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어졌다. 뭐냐면 돈이 많은지, 직업이 뭔지,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어졌어. 같은 평민이지만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이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 했어요? 요구하는 거야. 선거권을 요구하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한 결과 20세기 이후에 드디어 20세기 이후에 다수 사람들의 참정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거기에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차티스트 운동. 별표. 차티스트 운동은요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노동자들이 인민 현장을 통해 보통 비밀선거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실패하였으나 일부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졌으나 점진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어졌다라는 뜻이지요. 그 외에도 여성 참정권 운동 20세기 초에 진행되어졌다 하네요. 흑인 참정권 운동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정권에 이어서 사회권의 보장. 배경은 어땠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 노동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국가가 개입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일어났어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한 문서. 여러분 뭐라고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한 번 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 헌법은 뭐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바이마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 문서로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복지국가헌법을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대권의 보장. 연대권은 뭐예요?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졌다. 모든 나라가 형제애. 우리 모든 나라의 사람은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연결되어졌다. 배경은 어때요?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문서로 인권 보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일반적인 가치로 선포하고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향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인류 전체 인권 의식에 크게 기여했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지. 근데 전체 인권의 의식에 대해서 전체 나라가 생각하게 됐고 그런 의식이 크게 넓혀졌다는 거죠. 세계 인권 선언문으로 인해서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대권의 등장. 어떻게 등장되어졌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권리. 그쵸? 방금 말한 것처럼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옆에 아마 여러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이건 누가 주장을 했냐면요. 카렐 바작, 여러분. 카렐 바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분이 돼요.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가 되어지는데, 자, 1세대 인권. 인권은 자유권. 여러분 교재 옆에 보이시죠? 2세대 인권은 사회권. 이렇게 확대가 되어졌다는 거. 처음에는 자유권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회권으로 그 다음에는 3세대는 연대권. 모두가 연결되어졌다.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나라만 노력하고 한 명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인권 확장. 새로운 인권이 이제 현대사회에 이제 확장이 되어졌어요. 현대사회에는 어떤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있는지.
배경으로는 오늘날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도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구체적인 인권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 의의로는 현대사회의 인권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민주사회의 기준이며 한 사회의 정의로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여러분. 그런 인권들의 새롭게 요구되어진 인권들의 종류인 거예요. 안전권은 뭐야? 안전권. 예전에는 그냥 재난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타인의 행위를 금지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나 시설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거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때? 그냥 조용히 잘 살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요즘은 어때? 일조권 침해를 당한다거나 햇빛을 쬐야 되는데 햇빛이 잘 쬐지지가 않아. 아니면 층간소음. 그냥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다면 층간소음이 나면 막 데시벨을 조사해가지고 막 건축물을 다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권리들이 그런 법들이 제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거 약자에게 주거비 지원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국가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권은 뭐예요? 문화권. 누구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향유는 뭐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문화 누리카드. 막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구입한다거나 막 이럴 때 카드를 하나씩 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대 사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것은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번 10강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첫 번째,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뭐였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라는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권 보장의 역사. 인권 보장의 역사.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계몽사상. 기억나시죠? 그리고요, 사회계약설. 이런 배경들로 인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어났던 시민혁명들이 뭐가 있었어요? 쌤이랑 같이 얘기하면 따라오세요. 영국, 명예혁명. 짝꿍이 뭐라 그랬어? 권리장전. 각서와 같은 거라 했죠?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미국 독립혁명. 이거는 뭐야? 독립선언문.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짝짓는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프랑스 대혁명. 뭐였습니까? 인권선언문. 그치? 그리고 쌤이 이제 여기서 잠깐 말하고 싶은 건 인권의 특징이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는지 말할 수 있어요? 보편성.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첨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기억나시죠? 정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현대사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 방금 배웠죠? 뭐였어요? 주거권. 그리고 안정권. 그리고 환경권. 문화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몇 세기에 일어났다고?
18세기에 일어났다고. 그리고 퀴즈. 그 시민혁명을 마치고 나서도 선거권을 평민이나 여자나 노동자들은 가질 수 없었다고. 그래서 19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라고? 차티스트 운동. 기억하시죠? 차티스트 운동.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 쌤이랑 이 강의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마인드맵 그리시면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뒤편에 있는 소탁 테스트 풀이하시면 오늘 10강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지? 오늘 이 삶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기 위해서? 그런 걸 원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시며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린유젠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졸 사회 화이팅입니다. 린유젠 하면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린유젠 화이팅!